베트남에도 한옥이 있을까? 유교 문화권 베트남의 북부 전통 가옥야바 지안. 전원주택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된 질문 하나. 그 끝에서 만난 베트남 북부 전통 가옥야바 지안.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게 자꾸 한옥 전원주택 영상을 추천해준다. 그 덕분에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는 일종의 로망이 싹튼 것이다. 여러 채널을 기웃거리며 전통 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에도 한국의 한옥처럼 전통적인 주거 양식이 있지 않을까? 하노이에서 3년을 주재하며 살았지만 구시가 지나 후회의 왕궁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통 가옥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금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사실. 베트남 북부에는 야바 지안이라는 전통 가옥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다. 1. 야바 지안 3칸짜리 집의 미학. 야바 지안은 말 그대로 3칸 집이라는 뜻이다. 중앙은 조상 신이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실 공간, 양옆은 가족의 방 또는 손님용 공간으로 사용된다. 단순한 구조지만 그 안엔 유교적 질서와 가족 중심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중국의 삼합원을 연상케 하는 이 구조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가족 질서와 예절의 상징이다. 2. 유교가 만든 공간의 질서. 베트남도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나라다. 이러한 사상은 집 구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가장 중심 공간엔 조상 제단이 있다. 이는 조상을 모시는 효의 정신이 물리적 공간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왼쪽은 남자 어른의 방, 오른쪽은 손님 접대 또는 여자들의 공간이다. 남녀의 구분, 어른과 아이의 역할 구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절이 집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다. 3. 재료와 건축 방식. 야바 지안의 주재료는 목재, 대나무, 흙, 그리고 기와다. 북부는 겨울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열을 고려한 기와 지붕과 두꺼운 벽체가 특징이고 바닥은 흙 혹은 벽돌로 마감하거나 마루 구조로 통풍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어진 한국 한옥과도 묘하게 닮아 있다. 4. 풍수와 상징성. 중국의 영향. 야바 지안은 중국 건축의 풍수 철학을 반영한 배치 구조도 가지고 있다. 배산 임수라 하여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있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 집 내부에는 용, 봉황, 복과 같은 상서로운 상징들이 장식으로 자주 등장하며 붉은색과 금색이 널리 사용된다. 이는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5. 가족의 확장, 집의 확장. 베트남의 전통 가옥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가족의 성장 기록이다. 처음엔 3칸으로 시작하지만 자식이 결혼하면 양쪽에 방을 하나씩 추가해 5칸 집으로 확장된다. 이는 대가족 중심의 삶과 효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확장 방식이다. 6. 남부 베트남과의 차이점. 북부가 유교적 구조와 질서를 강조한 반면 남부 베트남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한 실용적인 형태의 주거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벽이 낮거나 아예 없는 개방형 구조로 더위를 피하기 위한 넓은 처마와 통풍 구조로 만들어졌다. 또한 특히 농촌이나 소수민족 지역에는 수상가옥 형태도 많이 볼 수 있다. 즉 남부의 전통 가옥은 유교보다는 자연 친화성과 기능성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북부와 크게 구별된다. 한옥을 바라보며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감성을 품었던 것처럼 베트남에도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집들이 있었다. 야바 지안. 이 집은 단지 오래된 집이 아니라 베트남식 유교 질서와 가족 중심 사고가 응축된 문화유산이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북부 시골 마을의 옥한 집에 직접 들어가 그 속에서 베트남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 베트남 전통 가옥은 어떻게 사생활을 지켰을까? 모두가 보는 구조 속 아무도 보지 않는 산. 유튜브에서 베트남 북부 전통 가옥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다가 문득 멈춰섰다. 화면 속 야바 지안 말 그대로. 3칸 집 구조의 목조 건물은 정면에서 보면 단순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머릿속에 질문이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탁 트인 구조에서 사생활은 어떻게 보장하지? 3세대가 같이 산다면 2세대는 부부일 텐데 그럼 성생활은 어떻게? 그래서 베트남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문화인 걸까? 한옥에 익숙한 한국인의 눈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구조다.
칸마다 문이 있지만 대부분은 벽 없이 통하고 마치 하나의 큰 거실 안에 여러 가족이 살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거리를 만들었다. 그건 물리적인 벽이 아닌 태도와 예의 그리고 삶의 규칙이 있는 것이다. 1. 보이지 않게라는 지혜 발배과 커튼의 활용. 가장 널리 쓰인 방식은 램이라 불리는 커튼이다. 즉 얇은 천을 천장에서 내려 임시로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취침이나 옷 갈아입기, 병간호, 신혼 첫날 밤 같은 민감한 순간엔 자연스럽게 커튼이 내려왔다. 또 하나 만이라 불리는 모기장을 침상 위에 사방으로 설치되면서 동시에 시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했다. 이 커튼과 모기장은 단순히 가리기 위한 도구를 넘어 예의를 표현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존중의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낮엔 걷고 밤엔 내린다. 보여야 할 때 보여주고 닫아야 할 때 닫는 구조이다.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기 행동의 규칙. 비록 구조는 열려있지만 사생활은 소리와 동작의 배려로 지켜졌다. 속삭이듯 말하고 누군가 쉬고 있다면 소리내어 움직이지 않는다. 문을 똑똑 두드리기보다 조용히 앞에 멈춰서 존재를 알린다. 프라이버시란 건 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하다. 3. 공간이 아닌 시간의 분리. 베트남의 전통 농촌은 바쁘다. 해 뜨면 일터로 나가고 해지면 돌아온다. 집은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장소였지 하루 종일 붙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즉 사생활은 공간을 나누기보다 시간을 분리함으로 해결됐다. 한 공간을 쓰더라도 서로의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4. 공간에도 위계가 있다. 가장 중앙에 가까운 방은 가장의 공간이다. 아이들은 양쪽 끝방이나 때론 다락 같은 주변 공간에서 지냈다. 이러한 암묵적인 공간의 위계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계를 만들었다. 누가 어디서 자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회였다. 5. 부엌은 여성의 쉼터였다. 부엌은 집과 떨어진 별채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공간은 여성들만의 작은 세계였다. 조용히 혼자 생각하거나 옷을 고쳐 입고 심지어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던 그곳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개인실 같은 역할을 했다. 6. 혼례 후 신혼 공간은 특별하게. 결혼한 새 커플에게는 한쪽 방이 우선 배정됐다. 필요시 임시 칸막이를 세우기도 했고 그 방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합의가 있었다. 이 역시 벽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보호한 프라이버시였다. 7. 열려있으되 함부로 보지 않는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전통 가옥은 열려있으나 함부로 보지 않는다는 철학 위에 지어졌다. 보이지만 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알며 같은 공간에서 따로 살아가는 법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의 삶은 물리적 구조보다 사람 간의 거리와 예의가 중심이 된 문화였다. 베트남의 생활 철학에는 개방된 공간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라는 개념이 있다. 이건 단순히 공간적 구조보다 사람 간의 거리 유지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바닥이 없으니 침대가 필요했다. 베트남 북부 전통가옥이 만들어낸 침상 문화의 배경. 베트남 북부의 전통가옥을 처음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한참을 들여다보게 됐다. 고요한 흙마당 위에 나지막한 지붕이 얹힌 나무집, 정면엔 문이 3개 바로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택, 야바 지안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닥이 없네. 그럼 바닥에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건가? 밤엔 어디서 자지? 한국의 온돌 문화에 익숙한 내게 바닥이 곧 집의 중심이다. 그런데 베트남 북부의 전통가옥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앉고 눕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바닥이 사라진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바로 그 낯설 속에서 베트남만의 독특한 침상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했다. 흙 위에 세운 집, 침대를 부르다. 북부 베트남은 고산지대와 평야가 섞여 있는 지역이지만 전통가옥 대부분은 지면과 맞닿은 구조로 지어진다. 기단도 없고 마루도 없고 방바닥도 따로 없다. 북부 베트남의 전통가옥은 대부분 흙바닥이 기본이다. 마루도 없고 온돌도 없고 매끈한 장판도 없다. 흙바닥에선 눕기도 앉기도 오래 머무르기도 불편하다. 또한 그런 구조에서 직접 바닥에 앉거나 눕는 건 추위,
습기, 벌레, 먼지 등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닥 위에 띄운 공간, 즉 침상 침대의 필요성이 생겼다. 침상이라는 일상의 중심 지형. 베트남 북부의 전통 침상은 단순한 잠자리 그 이상이었다. 가족이 모여 앉고 식사를 하고 병을 돌보고 심지어 손님을 맞이하기도 했다. 바로 이 지흥이 일상과 의례의 경계선이었던 셈이다. 지흥제 대나무를 엮어 만든 시원하고 통풍 좋은 침상. 지흥저 목재로 짜여져 튼튼하고 위험 있는 가장의 침상. 지어 후 그 위에 까는 왕골자리, 여름엔 시원하고 관리도 쉬웠다. 한마디로 말해 침상은 북부 베트남 사람들의 작은 무대였다. 겨울이 있는 나라, 그래서 침대.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더운 나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존재하고 겨울엔 제법 쌀쌀하거나 춥다. 따라서 흙바닥 위에서 자는 건 건강을 해치는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바닥에서 30에서 40cm 띄운 침상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추위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침상에서 자고 어르신들께는 당신들의 침상을 따로 마련해드렸고 신혼부부에겐 새 침상과 모기장 그리고 커튼이 주어진다. 이 모든 구조가 자연스럽게 침상 중심의 삶을 형성했다. 침상은 단지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었다. 앉아서 밥을 먹고 병자를 간호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일상의 중심이다. 그 위에 왕골자리 카이유를 깔고 모기장을 두르고 때로는 그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바닥은 흙으로 남겨두고 삶은 그 위에 띄워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하고 단정한 하루가 이어졌다. 벽이 없고 큰 방. 이 하나뿐인 구조 안에서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질서는 바로 이 침상 위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이어지는 문화. 오늘날 북부의 도시 사람들조차 침대 없이 생활하기를 불편해한다. 침대는 단순히 잠자리가 아니라 습기와 추위를 피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남부 지역보다 더 두꺼운 매트리스와 전기장판, 모기장 사용률이 높다. 게다가 많은 전통 가옥이나 농촌에서는 여전히 침상자리 깔개 조합이 보편적이다. 바닥이 없는 집, 그래서 침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삶을 띄우고 가족을 모으고 계절을 버티는 하나의 무대인 셈이다.